안녕하세요. 박인철 방송 나는 나 75번째 시간입니다. 한 해 한 해 이제 반복이 될 때마다 나는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날까, 또 조회수는 몇 천나 될까 늘 이제 기대도 하고 하는데, 기대는 고사하고 너무 이제 숫자의 변화가 없어서 아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곤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충격적인 충고인지 비난인지 그런 얘기를 듣고 근본적으로 내 삶의 어떤 그 진로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사실 이제 그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일단 나는 가난하다. 그러니까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간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사치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장애인이라는 문제였습니다. 왜냐면 이제 요즘에야 장애인에 관한 그 고용을 장려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이 이제 고용에 그 많은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,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상하기 어려운,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 취직한다는 그 자체가 장애인들로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,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해서 내가 취직을 하지 않고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,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. 그 두 가지 문제를 전제로 놓고 진로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원래 서강대 철학과 정도를 가고 싶어 했고, 또 예비고사 점수를 가채점을 해봐도 그 정도는 충분히 본고사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만한 그런 점수가 이제 확보가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었는데, 그러니까 이제 예비고사하고 본고사하고 두 달을 남겨놓은 사이에서 그야말로 본고사 준비를 위해서 맹렬하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송충이는 술립을 먹어야 된다라는 충고인지 비난인지 모를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혼란과 더불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이제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. 근데 이제 4년제 대학을 못 간다라는 것은 사립대학의 얘기이지, 국립대학은 그 당시에 사립대학의 한 3분의 1 정도? 그 정도 이제 등록비 굉장히 쌌기 때문에, 그렇다면 사립대학을 포기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면, 그러니까 국립대학을 진학하면은 워낙 등록금이 싸고 또 장학 제도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데 이제 생각이 미쳤고, 그다음에 이제 국립대학이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국립이었기 때문에, 그렇다면 이제 과연 내가 서울대를 갈 수가 있을 것인가, 그리고 어느 분야를 선택했을 때 서울대 합격이 가능할 것인가,
그쪽으로 이제 고민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. 뭐 요즘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법대를 진학해서 거기서 이제 그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생으로 이제 대학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,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런 제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그 생활비까지 주는 그런 장학제도가 있는 학교를 그 당시에 제가 알았더라면은 만사에 지치고 이제 그쪽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까,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그 당시 제 입장에서 이제 그런 제도는 이제 모르겠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내려진 결론이, 어차피 내가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니까 그렇다면은 그 조각을 해서 그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이 내 뜻도 이루고,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라도 나 혼자서 작품을 한다든가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을 하던 끝에, 이제 좋다 그러면은 조각을 해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속과를 진학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또 그 특히나 조속과를 선택했던 이유가, 이제 미술 하면은 이제 크게 그 회화 전공과 그 디자인 전공, 그리고 이제 조서 전공 이렇게 나뉘어지는데, 회화는 다시 이제 서양학과 동양학과로 나눠지고, 이제 디자인도 뭐 도자기라든지 그러니까 도예과라든지 아니면 금속공예학과라든지 산업 디자인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포스터 같은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그 평면 디자인 분야, 이렇게 그 이제 세분화면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,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 입시를 준비하는데 그 재료비가 덜 드는, 그러니까 조선은 그 당시 이제 입시 제도에서 본고사 과목이 그 석고소묘는 어느 과나 공통적으로 이제 해야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별로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석과는 진흙으로 이제 석고상을 그대로 그 모양을 그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, 진흙이야 한번 그 준비해 놓으면은 부셨다 다시 또 물 조금 부어 가지고 이제 주물러서 다시 또 만들고 하면 반복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따로 그 재료비가 들 게 없었습니다. 돈 없는 제 입장에서는 뭐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재료비도 안 들고 오직 제 손으로 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준비하기도 좀 편하겠다 싶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. 사실 이제 대학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장 재료비가 많이 드는 과가 조속과였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뭐 그 공통적으로 진흙을 주물러서 그 소조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,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작품의 그 스케일, 그러니까 작품의 규모가 커지고, 그 커지는 만큼의 그 재료에 대한 부담이 그야말로 거의 그
뭐 2배, 3배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것이었고, 또 다른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디자인을 하는 데 비해서 엄청난 그 중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조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움을 차라리 미리 알았더라면은 제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그 인문학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후회도 했었는데, 아무튼 그 당시 이제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오직 저 가난과 장애라는 그 2가지 요소를 극복하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조소를 선택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굳히고 나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조소과 출신이라서 가서 이제 조소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, 또 선생님께서도 다른 아무런 그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허락을 하시면서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서울대학을 꼭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그치게 됐던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 석고소묘는 또 이제 그 선생님 소개로 그 서울대학교 서양학과를 나오신 그 선생님이 근처에서 화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, 그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아마 그 사전에 이 녀석이 좀 집안이 어려우니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화실에 이제 가서 며칠 있다가 이제 레슨비가 이제 얼마인지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 역시도 그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뭐 학부형들 중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하여튼 뭐 재벌급 그런 집 아이들도 있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반 학생들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의 그 레슨비를 받고 저를 그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두 분의 이제 그야말로 은혜를 입으면서 그 미술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제 시작을 했는데,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나 아니면 고등학교 저학년 때 그 미술을 시작했던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워낙 이제 솔직히 미술의 미자도 모르다시피 했던 제 입장에서는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는 대상에 대한 기초도 안 돼 있고 뭐 조소도 진흙을 처음 만져보고 하니까 어렸을 때 껌을 주물락거리면서 이것저것 만들 때 그 느낌하고는 또 차원이 달랐습니다.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상상 속에서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면서 뭐 탱크도 만들고 하면서 이걸 혼자서 밥구석에서 밀고 다니면서 나 혼자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상상 속에서 만들던 거하고, 실제로 석고상 모양을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진흙으로 빚어내는 거하고 또 얘기가 많이 달랐던 것이죠. 처음에는 뭐 막막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 나갔는데, 솔직히 제가 대학 지나가는데 3년씩이나 걸릴 줄 알았더라면은 아마 애당초 시작을 안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
결국은 이제 서울대를 진학을 하게 되는데, 이제 합격을 하고 나니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은 서울대 3번 시험 봐서 합격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서울대 도전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3번이고 10번이고 간에 서울대를 진학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, 그러니까 네가 그걸 해서 장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.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서울대를 향한 어떤 집념을 좀 불태웠던 그 초창기, 그러니까는 내가 그 미술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등록금이 싼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, 그것을 목표로 이제 진로를 결정했다라는 그런 그 결론을 요약하자면 그런 얘기인데,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리고, 그 3년 동안의 제주 재수 생활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, 오늘은 이만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